네, 지금부터 경제적인 청하학술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과태료 같은 재정적 처벌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사례는 물가연동제입니다. 이는 재량적 세율 변경이 아닌 정해진 공식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물가연동제를 통해 세수의 증대, 실질세 부담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유지, 세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는 벌금형을 물가 수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득 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벌금형 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에 제정된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연동을 단기적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지만 10에서 20년이 지날 경우 벌금 인상률은 복리 효과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위원회는 벌금 등 재산형의 효과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제가치 변화를 보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맞는 처벌 규정 정비 및 법률 개편은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측정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활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가게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국내 생산자가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치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보조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입니다. 과징금의 부과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씌우는 침입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리상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는 부과권자, 부과사유, 상한액, 부과금액 산출기준, 체납 시의 강제 징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임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률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상한액입니다.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일한 유형의 과태료 상한액 입법에 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 행위의 양태, 정책적 해당 분야의 특성, 행위 주체, 그 밖의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상한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상한액이 높고 과태료 대상 행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단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금액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징금, 과태료의 산정 기준이 정확히 물가 상승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물가지수 반영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경찰청 통계 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범죄 케이스를 산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해서 벌금 산정을 합니다. 세 번째, 범죄량 곱하기 해당 범죄 과태료를 통해서 벌금 산출액을 도출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하여 변한 벌금 산출액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총 징수금액 변화량도 도출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자면 첫 번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과 음주, 무면허,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이 가장 대표적이고 연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해서 벌금 산정을 해보면 중앙선 침범은 피단속자 모두 최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산정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음주는 음주운전 피단속자가 모두 최고와 최저 사이의 중앙값으로 판결됨을 가정했을 때 벌금은 3개의 호와 4항의 평균 벌금형의 합의 평균 값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약 937만 원이 되고요. 무면허 운전은 피단속자 모두 최고 벌금형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산정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속도 위반은
각 항목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고 산정 금액은 약 8만 원입니다. 그리고 5번째, 신호 위반은 3개 항목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고 산정 금액은 약 6만 원입니다. 따라서 벌금 산출액을 도출하고 그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했을 때의 금액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 징수 금액의 변화량을 도출해 보면 물가지수 반영 전 총 금액은 다음과 같고 GDP 디플레이터 채택 시 증감률은 122%, 소비자 물가지수 채택 시 증감률은 132%, 생산자 물가지수 채택 시 증감률은 140%로 변화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벌금은 조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범죄 케이스를 선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해 벌금을 산정하여 산출액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 후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하여 변한 벌금 산출액을 계산하고 총 징수금액 변화량까지 도출하면 물가지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한 벌금 산출액이 100의 단위, 10의 단위까지 이어질 경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벌금을 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